낡은 돼지 저금통 하나가 있습니다. 분홍색 페인트는 벗겨졌고 코 부분엔 금이 가 있습니다. 20년 전 5살 아이가 받은 첫 번째 선물이었습니다. 준우야, 이거 내 거야. 용돈 아껴 쓰렴. 엄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저금통을 흔들었습니다. 딸랑딸랑. 안에 든 동전 몇 개가 경쾌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아이는 자랑스럽게 동전을 모았습니다. 10원, 100원, 500원. 하나씩 저금통 입에 넣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자랐고 저금통은 잊혔습니다. 창고 구석 깊은 곳, 먼지 쌓인 상자 속에서 20년을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20년 만에 이 저금통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손에 든 사람은 다름 아닌 그 아이의 어머니 68세 장미숙입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미숙그룹 회장입니다. 장 회장은 창고에서 저금통을 꺼내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벗겨진 페인트, 금간 코, 그리고 아들의 어린 시절 추억. 뭉클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저금통은 추억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 회장은 저금통을 열고 동전을 채워 넣기 시작했습니다.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9만 원어치 동전을 채웠습니다. 저금통이 묵직해집니다. 마치 이 저금통이 아들의 미래를 그리고 며느리의 진심을 시험할 운명을 짊어진 것처럼. 장 회장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수백 벌의 명품 옷이 걸려 있습니다. 샤넬, 에르메스, 구찌. 하지만 장 회장은 그것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맨 구석에 걸린 낡은 코트를 꺼냈습니다. 15년 전 자선 행사에서 받은 옷입니다. 색이 바래고 단추가 헐거워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장 회장은 그 코트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헌 스카프를 목에 둘렀습니다. 밑창 다른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명품으로 치장한 재벌 회장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평범한, 아니 가난해 보이는 70대 노인이 서 있습니다. 머리를 일부러 흐트러뜨렸습니다. 화장기를 완전히 지웠습니다. 귀걸이도 목걸이도 반지도 모두 빼냈습니다. 완벽합니다. 장 회장은 돼지 저금통을 품에 안았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팔에 전해집니다. 그리고 집을 나섭니다. 현관 앞에서 집사 박찬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러셔야 합니까? 장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해. 저 여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야 해. 하지만 도련님께서 아시면 민준이는 몰라도 돼. 이건 나와 저 여자 사이의 문제야. 박 실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장 회장의 성격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운전해드리겠습니다. 아니야. 나 혼자 갈 거야. 버스 타고. 네. 버스요? 그래. 가난한 할머니는 버스를 타야지. 장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장 회장은 집 앞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30년 만에 타는 버스입니다. 회장이 되기 전 가난했던 시절 이후 처음입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장 회장은 저금통을 안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교통카드를 찍었습니다. 띵. 1,400원 차감. 좌석은 만석입니다. 장 회장은 손잡이를 잡고 섰습니다. 저금통이 무겁습니다. 팔이 저립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것도 테스트의 일부였습니다. 가난한 할머니는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는 것. 버스는 강남대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고층 빌딩이 지나갑니다. 그 중 하나가
미숙그룹 본사 건물입니다. 장 회장은 그 건물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저 건물 꼭대기층, 회장실. 평소 같으면 지금쯤 임원 회의를 하고 있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비서에게 일정을 모두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아들의 미래가 달린 일. 버스는 신한은행 강남지점 앞에 섰습니다. 장 회장은 저금통을 꼭 안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은행 건물을 올려다봅니다. 높고 화려한 유리 건물입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정장 입은 사람들이 드나듭니다. 장 회장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행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장 회장은 알고 있습니다. 이 은행은 화요일과 목요일만 동전 업무를 받는다는 것을 박 실장이 미리 조사해뒀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금요일을 택했습니다. 진짜 테스트는 거절당했을 때 시작되니까. 저 여자 김서연이 거절당한 할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게 진짜 시험입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은행 로비는 넓고 깨끗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장 회장은 저금통을 안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아무도 장 회장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노인은 이 화려한 은행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장 회장은 번호표 발급기 앞에 섰습니다. 화면을 눌렀습니다. 띠리리릭. 번호표가 나왔습니다. 45번. 대기 인원은 12명입니다. 예상 대기 시간은 40분. 장 회장은 대기 좌석에 앉았습니다. 저금통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봅니다. 정장 입은 직장인들, 명품 가방 든 부인들, 양복 입은 사업가들. 모두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 유리 칸막이로 구분된 VIP 룸이 보입니다. 장 회장의 눈이 그곳에 고정되었습니다. VIP 룸 안에 한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 단정한 은행원 유니폼을 입었고 청순한 인상입니다. 김서연입니다. 아들 민준이가 사랑한다는 그 여자. 장 회장은 숨을 죽이고 서연을 관찰했습니다. 서연은 VIP 고객과 상담 중입니다. 공손하게 고개 숙이고 미소 지으며 서류를 설명합니다. 프로페셔널합니다. 하지만 장 회장의 눈에는 의심만 보입니다. 저 여자가 우리 민준이를 진심으로 사랑할까? 아니면 돈을 보고 접근한 걸까? 10년 전의 악몽이 떠올랐습니다. 민준이가 약혼했던 여자. 재벌가 딸이었지만 더 부유한 남자를 만나자 민준을 버렸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장 회장은 절대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45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십시오.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장 회장은 저금통을 안고 3번 창구로 갔습니다. 젊은 남자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장 회장은 저금통을 창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돼지 저금통이요. 동전 입금하러 왔어요.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귀찮다는 표정입니다. 할머니, 죄송한데요. 동전 업무는 화요일하고 목요일만 받아요. 네. 장 회장은 일부러 당황한 척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 동전 입금하러 왔는데. 은행 규정이에요. 동전은 화요일, 목요일에만 처리해요. 오늘은 금요일이라서 안 돼요. 아이고. 그럼 어쩌지? 장 회장은 저금통을 쓰다듬었습니다.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 먼 데서 왔는데. 버스비도 이걸로 내야 하는데. 직원은 미안하다는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럼 화요일에 다시 오세요. 다음 분. 직원은 다음 손님을 불렀습니다. 장 회장은 완전히 무시당했습니다.
장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금통을 다시 안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당하니 기분이 이상합니다. 무시당한다는 게 이런 기분인가. 장 회장은 멍하니 로비 한가운데 섰습니다. 저금통을 껴안고 있는 모습은 쓸쓸해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VIP 룸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김서연이었습니다. 이 챕터 전개 마이너스 결심 아들이 가져온 사진. 일주일 전 이야기입니다. 월요일 저녁 장미숙 회장의 강남 펜트하우스. 식탁에는 정성껏 차려진 저녁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 회장은 밥맛이 없었습니다. 아들 윤민준, 35세가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설마 또 장 회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민준이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178cm의 단정한 외모, 명품 정장을 입은 모습은 미숙그룹 전무답습니다. 민준이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밥을 먹지 않고 장 회장을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장 회장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뭔데? 민준이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이요. 제 여자친구예요. 장 회장은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청순한 인상, 단정한 옷차림, 수수한 배경. 카페에서 찍은 사진 같았습니다. 이름이 뭔데? 김서연이요. 28살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야? 은행원이에요. 신한은행 강남지점에서 VIP 텔러로 일해요. 은행원? 장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네. 3년 차예요. 집안은?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대요.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할머니도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혼자 살아요. 형제는? 없어요. 외동이에요. 학력은? 지방대 경영학과 나왔어요. 장 회장은 휴대전화를 민준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민준이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엄마, 저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장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결혼? 네. 너 이 여자 만난 지 얼마나 됐는데? 6개월요. 6개월밖에 안 됐잖아. 하지만 전 확신해요. 서연이가 제 인생의 반려자라는 거. 장 회장은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민준아, 내가 얼마나 순진한지 아니? 엄마, 10년 전 그 여자 기억 안 나? 너랑 약혼까지 했던 그 여자? 민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10년 전 민준은 재벌가 딸과 약혼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더 부유한 재벌 3세를 만나자 민준을 버렸습니다. 민준은 그때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1년 동안 사람을 만나지 않았고 회사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장 회장도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엄마, 서연이는 달라요. 뭐가 달라? 서연이는 제 재산을 몰라요. 뭐? 전 서연이한테 제가 재벌이라고 말 안 했어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했어요. 그럼 저 여자는 내가 미숙그룹 전무인 줄 몰라? 네. 몰라요. 장 회장은 코웃음 쳤습니다. 그게 말이 돼? 요즘 세상에 검색만 하면 다 나오는데 서연이는 그런 거 안 해요. 제 이름도 검색 안 했어요. 넌 그걸 어떻게 아는데? 서연이가 그랬어요. 오빠 이름 검색하면 뭐가 나와? 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라고요. 장 회장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아, 세상에 그런 여자가 어디 있니? 요즘 여자들은 첫 만남부터 남자 재산 조사한다고.
서연이는 달라요. 넌 또 속는 거야. 엄마. 민준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전 서연이를 믿어요. 서연이는 저를 윤민준이라는 사람으로 봐요. 미숙그룹 전무로 보는 게 아니에요. 증거라도 있어? 증거요? 그래. 저 여자가 내 돈을 안 보고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 민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저 서연을 믿을 뿐이었습니다. 장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전 행복해요, 서연이랑 있으면. 하지만 또 속으면 어떡해? 10년 전처럼.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장 회장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확인해 볼게. 뭘요? 저 여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엄마, 그러지 마세요. 서연이한테 실례해요. 실례는 무슨. 내 인생이 걸린 문제야. 장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성격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식사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민준이 돌아간 후 장 회장은 서재로 갔습니다. 그리고 집사 박찬호를 불렀습니다. 박 실장, 김서연이라는 여자 조사해봐. 네, 회장님. 28살 신한은행 강남지점 VIP 텔러. 부모 없고 할머니 슬하에서 자랐대. 할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고. 알겠습니다. 최대한 자세히 조사해. 학력, 경력, 재산, 인간관계, 과거 연애 이력까지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하세요. 비밀로 해. 민준이는 절대 모르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박 실장은 고개 숙여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장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장 회장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저 여자, 진짜일까? 아니면 또 우리 민준이 속이는 걸까? 장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틀 후 수요일 저녁. 박 실장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어디 봐. 장 회장은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김서연 신상조사 보고서. 이름 김서연. 나이 28세. 학력 지방대 경영학과 졸업학자금 대출로 학비 마련. 경력 신한은행 3년차. VIP 고객 전담 텔러. 가족 부모 사망 10년 전 교통사고. 외조모 슬하에서 성장. 외조모 작년 병사. 현 거주지 신림동. 원룸 월세 50만 원. 재산 예금 800만 원. 부채 학자금 대출 1200만 원. 과거 연애 대학 시절 1회. 20대 중반 1회 모두 평범한 직장인. 장 회장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VIP 텔러라. 네. 부유한 고객들을 전담하는 자리입니다. 장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역시 돈 냄새를 아는 여자구나. VIP 고객 담당이라면 부자들을 많이 봤을 거야. 그러다 우리 민준이를 만난 거지. 장 회장은 확신했습니다. 김서연은 민준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고. 박 실장, 계획을 세울 거야. 무슨 계획 말씀이십니까? 내가 직접 저 여자를 테스트할 거야. 어떻게 해요? 변장하고 은행에 갈 거야. 가난한 할머니로. 박 실장은 놀랐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요? 그래. 저 여자가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어. 하지만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 내가 뭐가 위험해? 그냥 은행 가는 건데. 도련님께서 아시면. 민준이는 몰라도 돼. 이건 나와 저 여자 사이의 문제야. 박 실장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은행 동전 업무가 무슨 요일이지? 박 실장은 휴대전화로 검색했습니다. 신한은행 강남지점은 화요일과 목요일에만
동전 교환 및 입금을 받는다고 나옵니다. 좋아. 그럼 금요일에 갈 거야. 네. 금요일엔 안 받는데요? 그게 포인트야. 장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미소였습니다. 거절당했을 때 저 여자가 어떻게 하나 보는 거지. 그게 진짜 테스트야. 오전 9시 30분. 신한은행 강남지점. 자동문이 열리며 장미숙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이제는 낡은 옷을 입은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은행 로비는 넓고 깨끗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천장의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에어컨에서 차가운 바람이 나왔습니다. 장 회장은 옷깃을 여몄습니다. 로비에는 사람들이 분주했습니다. 정장 입은 직장인들, 명품 가방 든 부인들, 양복 입은 사업가들. 모두 바빴습니다. 아무도 낡은 옷을 입은 할머니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장 회장은 번호표 발급기로 갔습니다. 화면을 눌렀습니다. 입금 출금. 띠리리릭. 번호표가 나왔습니다. 45번. 화면에 대기 인원이 표시되었습니다. 현재 대기 12명, 예상 시간 40분. 장 회장은 번호표를 받아들고 대기석으로 갔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딱딱했습니다. 저금통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일반 창구는 5개였습니다. 직원들이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바빴습니다. 그리고 로비 왼쪽 유리 칸막이로 구분된 공간이 보였습니다. VIP 고객 전용 라운지. 장 회장의 시선이 그곳에 고정되었습니다. 라운지 안은 일반 로비와 달랐습니다. 가죽 소파, 커피 머신, 잡지 선반. 마치 호텔 라운지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작은 상담실이 보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김서연이었습니다. 20대 후반, 단정한 은행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청순한 인상에 부드러운 미소. 서연은 VIP 고객과 상담 중이었습니다. 중년 남자 고객이 서류를 보며 뭔가 질문하고 서연은 공손하게 고개 숙이며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프로페셔널한 모습이었습니다. 장 회장은 서연을 관찰했습니다. 저 여자가 우리 민준이 여자친구. 보고서에서 봤던 얼굴이지만 직접 보니 느낌이 달랐습니다. 예뻤습니다. 그리고 똑똑해 보였습니다. VIP 고객을 응대하는 모습은 능숙했습니다. 역시 VIP 담당이구나. 돈 많은 사람들을 많이 봤겠지. 그러다 우리 민준이를 만난 거야. 장 회장의 마음속에 의심이 자라났습니다. 40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십시오.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한 남자가 일어나 창구로 갔습니다. 장 회장은 계속 기다렸습니다. 10분, 20분, 30분. 저금통이 무거웠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았지만 다리가 저렸습니다. 43번 고객님, 44번 고객님. 드디어 45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십시오. 장 회장은 저금통을 안고 일어났습니다. 3번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젊은 남자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이름표에는 이준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장 회장은 저금통을 창구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돼지 저금통이요. 동전 입금하러 왔어요. 이준호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할머니, 죄송한데요. 이준호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동전 업무는 화요일하고 목요일만 받아요. 네. 장 회장은 일부러 놀란 척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은행 규정입니다. 동전 교환이나 입금은 화요일, 목요일에만 처리해요. 오늘은 금요일이라서 안 돼요. 아이고. 그럼 어쩌지?
장 회장은 저금통을 쓰다듬었습니다.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 먼 데서 왔는데. 여기 오는 버스비도 이걸로 내야 하는데. 이준호는 미안하다는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화요일에 다시 오세요. 죄송합니다. 다음 분. 이준호는 다음 고객을 불렀습니다. 뒤에 대기하던 사람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장 회장은 완전히 무시당했습니다. 장 회장은 천천히 저금통을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창구를 떠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준호는 이미 다음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장 회장은 로비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멈춰섰습니다. 저금통을 꼭 안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야. 하지만 실제로 당하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VIP 대우만 받아온 장 회장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돼지 저금통을 든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재벌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난한 할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할머니는 무시당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매일 이런 대우를 받는구나. 장 회장은 씁쓸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 명품 옷 입은 여자, 서류 가방 든 직장인. 아무도 장 회장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장 회장은 저금통을 안고 로비 구석 의자로 돌아갔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화요일까지 기다려야 하나? 아니었습니다. 이건 테스트였습니다. 진짜 테스트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저 여자 김서연이 나를 어떻게 대하나 보는 거야. 장 회장은 일부러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금통을 쓰다듬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기였지만 묘하게 진짜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VIP 라운지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김서연이었습니다. 김서연은 VIP 고객을 배웅하며 라운지에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좋은 하루 되세요. 중년 남자 고객이 고개 끄덕이며 은행을 나갔습니다. 서연은 공손하게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서연은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40분. 다음 예약 고객은 11시였습니다. 잠깐 쉬어야겠다. 서연은 VIP 라운지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로비를 지나가다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구석 의자에 한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코트, 해진 스카프, 그리고 무릎 위에 올려놓은 분홍색 돼지 저금통. 할머니는 저금통을 쓰다듬으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슬퍼 보였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 서연의 친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서연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가난했지만 서연을 대학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청소 일을 하시며 식당 설거지를 하시며 동전 한 입 아껴가며 서연을 키우셨습니다. 할머니도 저런 저금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서연의 학비를 모으시던 저금통. 작년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서연은 그 저금통을 보며 얼마나 울었는지. 서연은 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장미숙 회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은행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름표에는 김서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장 회장은 속으로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힘없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가씨, 나 동전 입금하러 왔는데. 네, 오늘은 안 받는데요. 화요일에 오래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저희 은행이 동전 업무를 화요일, 목요일만 받거든요. 죄송해요, 할머니. 나 먼 데서 왔는데. 버스비도 이걸로 내야 하는데. 어쩌지? 장 회장은 저금통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을 넣었습니다. 서연은 저금통을 바라봤습니다. 분홍색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저금통. 20년은 된 것 같았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머니, 저금통에 얼마나 드셨어요? 많이는 안 돼요. 한 10만 원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0만 원을 동전으로 모으셨다는 것.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제가 동전 세어드릴게요. 저쪽으로 오세요. 서연은 장 회장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그리고 로비 한쪽에 있는 빈 상담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장 회장은 서연을 따라갔습니다. 속으로는 놀랐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도와주려고. 상담 테이블에는 의자 2개가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장 회장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제가 저금통 좀 볼게요. 서연은 저금통을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서연은 저금통 밑바닥의 마개를 열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김대리.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최진수 과장이었습니다. 최 과장은 인상을 쓰며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김대리, 지금 뭐 하는 거야? 손님 도와드리는 중인데요. 최 과장은 장 회장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낡은 옷, 헌 저금통.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오늘 무슨 요일인지 알아? 금요일이요. 그럼 동전 업무 받는 날이야? 안 받는 날이야? 안 받는 날이지만. 그럼 왜 받아주는 거야? 서연은 장 회장을 봤습니다. 할머니는 움츠러든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먼 데서 오셨대요.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요. 규정이 규정이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하지만 과장님. 김대리. 너 지금 VIP 담당 맞지? 네. VIP 고객 11시 예약 있잖아. 준비는 했어? 네, 다 했습니다. 그럼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VIP 라운지로 돌아가.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과장님, 제 점심시간이 아직 30분 남았어요. 뭐? 제 개인 시간에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문제 없잖아요. 최 과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김대리,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아니요. 단지 규정상 문제 없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최 과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은 직원 개인 시간이었고 은행이 간섭할 수 없었습니다. 좋아. 알아서 해. 대신 VIP 고객 컴플레인 들어오면 너 책임이야. 알겠습니다. 최 과장은 인상을 쓰며 돌아갔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김대리 왜 저래? VIP 담당이 저런 거 왜 받아줘? 서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앞의 할머니만 보였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시끄럽게 해서. 아니야, 아가씨. 미안해. 내가 민폐 끼치네.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서연은 미소 지으며 저금통 마개를 열었습니다. 6챕터 위기 마이너스 절망 진심을 의심하다. 서연은 저금통을 상담 테이블 위에 기울였습니다. 딸그락그락. 동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여러 종류의 동전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동전을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원은 10원끼리, 50원은 50원끼리, 100원은 100원끼리,
500원은 500원끼리. 손이 빨랐습니다. 숙련된 동작이었습니다. 장미숙 회장은 서연을 관찰했습니다. 서연의 손은 정성스러웠습니다. 동전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다루었습니다. 마치 귀중품을 다루는 것처럼. 그리고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불평하거나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연기일까? 아니면 진심일까? 장 회장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동전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10원짜리, 1개, 2개, 3개, 100개까지 세고 10개씩 묶었습니다. 50원짜리, 1개, 2개, 3개, 똑같이 세고 묶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 15분, 20분. 서연은 계속 셌습니다. 지치지 않았습니다. 옆 창구 직원들이 수근거렸습니다. 김대리 미쳤나 봐. 저런 거 왜 받아줘? 시간 낭비하네. VIP 담당이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서연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고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눈앞의 동전에만 집중했습니다. 장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정도면 연기가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바로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야. 이것도 계산된 행동일 거야. 착한 직원으로 보이려는 거지. 장 회장은 일부러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 미안해. 시간 많이 걸리지? 아니에요, 할머니. 괜찮아요. 너 같은 젊은 사람이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저 이런 거 좋아해요. 동전 세는 거. 정말? 네. 제 할머니도 저금통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생각나요. 서연의 눈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장 회장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얘기가 진짜일까? 아니면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거짓말일까? 할머니가 저금통 가지고 계셨어? 네. 할머니가 저 키우시면서 동전 모으셨어요. 제 학비 마련하시려고. 그래서 대학도 갔고. 네. 할머니 덕분에 졸업했어요. 할머니는 지금. 서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 회장은 서연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진짜 슬퍼 보였습니다. 진짜일 수도. 아니야. 확신할 수 없어. 25분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마침내 모든 동전을 다 셌습니다. 할머니, 다 세었어요. 얼마나 돼? 10원짜리가 2,300개, 50원짜리가 600개, 100원짜리가 300개, 500원짜리가 84개예요. 서연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총 97,300원이에요. 97,300원. 장 회장은 일부러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10만 원은 안 되네. 그래도 많이 모으셨어요, 할머니. 대단하세요. 서연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장 회장은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아가씨, 넌 왜 나 같은 할머니를 도와줘?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한데? 할머니가 이 동전을 모으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게 중요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 할머니도 이렇게 동전 모으셨거든요. 하나하나 아껴서. 손 떨리시면서도. 서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보면 우리 할머니 생각나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장 회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연의 눈물이 진짜 같았습니다. 연기라고 하기엔 너무 진실해 보였습니다. 이 여자, 진짜일 수도 있어. 하지만 장 회장은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닦고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통장 만들어 드릴게요. 가지고 계신 통장 있으세요? 없어.
그럼 새로 만들어 드릴게요. 신분증 있으세요? 장 회장은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가짜 신분증이었습니다. 이름은 박순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신분증을 받아 컴퓨터에 입력했습니다. 박순덕 할머니시네요. 생년월일이 1957년생이시면 68세세요? 그래. 제 할머니랑 비슷하시네요. 서연은 통장 개설을 진행했습니다. 프린터에서 통장이 나왔습니다. 서연은 통장에 97,300원을 입금했습니다. 할머니, 여기요. 통장이에요. 고마워, 아가씨. 장 회장은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물었습니다. 아가씨 이름이 뭐야? 김서연이에요. 서연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서연은 활짝 웃었습니다. 장 회장은 그 미소를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 여자의 진심을 어떻게 확인하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최 과장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김대리, VIP 고객 도착했어. 빨리 와. 네, 알겠습니다. 서연은 장 회장을 봤습니다. 할머니, 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괜찮아. 가봐, 아가씨. 고마웠어. 천만에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서연은 일어나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VIP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장 회장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 여자, 진짜일까? 아니면 완벽한 연기일까? 장 회장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 장 회장은 저금통과 통장을 들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화창했습니다. 하지만 장 회장의 마음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7챕터 절정, 며느리의 집을 찾아가다. 장미숙 회장은 은행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김서연. 저 여자가 진짜일까? 오늘 본 모습은 완벽했습니다. 친절하고 정성스럽고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 회장은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연기일 수도 있어. VIP 담당 텔러라면 연기도 잘하겠지.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펜트하우스 현관문을 열자 박찬호 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떠셨습니까? 잘 모르겠어. 네. 저 여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직 확신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 회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박 실장, 김서연 집 주소 알지? 네. 신림동 원룸입니다. 좋아. 내일 그 집에 갈 거야. 회장님께서 직접요? 그래. 저 여자가 어떻게 사는지 직접 봐야겠어. 다음 날 토요일 오후 2시. 장 회장은 다시 낡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차림이었습니다. 박 실장이 운전하는 차를 탔습니다. 목적지는 신림동. 차는 강남을 떠나 한강을 건넜습니다. 고층 빌딩이 사라지고 낮은 건물들이 나타났습니다. 신림동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골목길, 낡은 건물들, 작은 가게들. 강남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회장님, 저기입니다. 박 실장이 가리킨 곳은 3층짜리 낡은 빌라였습니다. 장 회장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박 실장, 여기서 기다려. 네, 회장님. 조심하세요. 장 회장은 빌라로 걸어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삐걱거렸습니다. 2층 3호. 김서연의 집이었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잠깐. 내가 왜 왔다고 하지? 장 회장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어제 은행에서 도와준 할머니로 가는 거야.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김서연이 나타났습니다. 편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수수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은 장 회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어제 고마워서 찾아왔어. 인사하려고. 아, 네. 어서 들어오세요. 서연은 장 회장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원룸이었습니다. 작았습니다. 6평 정도. 부엌, 화장실, 방이 하나로 연결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장 회장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책상, 침대, 작은 옷장. 가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낡았지만 깔끔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사진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서연과 할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서연은 장 회장을 작은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차 드릴게요. 고마워. 서연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티백을 넣어 차를 만들었습니다. 간단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여기요. 고마워. 장 회장은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여기를 찾아오셨어요? 어제 통장에 주소가 적혀 있더라고. 그래서 찾아왔어. 아, 네.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어제 정말 고마웠어.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래도 너 같은 착한 아이가 요즘 드물어. 서연은 조금 부끄러워했습니다. 장 회장은 서연을 관찰했습니다. 집은 작고 낡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서연의 손때가 묻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허세가 없었습니다. 명품도 없었고 비싼 가구도 없었습니다. 진짜 가난하게 사는구나. 장 회장은 조금씩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서연아, 너 여기서 혼자 살아? 네, 할머니. 가족은?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할머니도 작년에.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혼자예요. 힘들겠구나. 괜찮아요. 익숙해요. 서연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쓸쓸해 보였습니다. 장 회장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아이, 정말 혼자 살아왔구나. 할머니, 차 더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장 회장은 일어났습니다. 나 이제 가봐야겠어. 너한테 패 끼치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할머니. 천만에요. 서연은 장 회장을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문 앞에서 장 회장이 돌아섰습니다. 서연아, 너 남자친구 있어? 서연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네, 있어요. 좋은 사람이야?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인데?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착해요. 그리고 저를 있는 그대로 봐줘요. 있는 그대로? 네. 제가 가난해도 부모님이 안 계셔도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저를 좋아해줘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해요.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장 회장은 서연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진실했습니다.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 진짜 우리 민준이를 사랑하는구나. 장 회장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그 사람 잘 만났구나. 네, 할머니. 행복하게 살아. 감사합니다. 장 회장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서연이 문 앞에서 손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장 회장은 차로 돌아갔습니다. 박 실장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회장님, 어떠셨습니까? 장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신림동의 낮은 건물들, 좁은 골목길, 서민들의 산, 그리고 그 안에서 혼자 살아가는 김서연. 장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박 실장, 네, 회장님. 내일 서연이를 우리 집으로 초대해. 네. 민준이한테 말해. 일요일 저녁 식사에 서연이를 데려오라고. 회장님. 그럼. 그래. 내가 직접 만나볼 거야. 진짜 며느리로. 8챕터 결말 돼지저금통이. 전하는 진심. 일요일 저녁 6시. 장미숙 회장의 펜트하우스. 거실에는 저녁 식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한식 정찬이었습니다. 갈비찜, 생선구이, 나물, 국, 밥. 정성껏 준비한 식사였습니다. 장 회장은 평소의 우아한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명품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고 진주 귀걸이를 했습니다. 재벌 회장의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박 실장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도련님과 김서연 씨가 도착하셨습니다. 그래. 들어오라고 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윤민준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김서연이 긴장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수수하지만 단정한 옷이었습니다. 머리를 곱게 묶고 화장도 조금 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왔습니다. 민준이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 장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은 장 회장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민준의 어머니. 처음 만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서연은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연입니다. 그래. 어서 와. 편하게 있어.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장 회장은 서연을 관찰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식사했습니다. 예의 바르게, 천천히, 조용히. 교육을 잘 받은 아이였습니다. 서연아, 편하게 먹어. 네, 감사합니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서연이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래? 얼마나 좋은데? 착하고, 성실하고, 진심이에요. 장 회장은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서연아, 너 우리 민준이 뭐가 좋아? 서연은 민준을 봤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게 좋아요. 있는 그대로? 네. 제가 가난해도 부모님이 안 계셔도 그냥 저를 좋아해줘요. 장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한테 뭐 바라는 거 있어?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그냥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민준이가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어? 네. 저는 민준 오빠가 좋은 거지. 돈이 좋은 게 아니에요. 서연의 눈빛이 진실했습니다. 장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사실은. 장 회장이 말을 하려는 순간 서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어제 저희 집에 오신 할머니. 장 회장은 놀랐습니다.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어머님이시죠? 서연의 눈빛이 장 회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장 회장은 당황했습니다. 들킨 것입니다. 너, 어떻게 알았어? 어제 할머니가 가시고 나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뭐가? 할머니 손이요. 손? 네. 할머니 손이 너무 곱고 하얗더라고요. 거친 일 하신 손이 아니었어요. 장 회장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맞았습니다. 68년 동안 거친 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손이 곱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저금통 동전 97,300원을 입금하셨잖아요. 근데 너무 딱 떨어지는 금액이더라고요. 딱 떨어진다는 게
보통 저금통에 동전을 모으면 금액이 불규칙해요. 93,200원, 10만 1,500원 이런 식으로요. 근데 97,300원. 너무 정확하게 계산된 것 같았어요. 장 회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연의 관찰력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제 집에 오셨을 때 제 사진을 보셨잖아요. 책상 위에 있던 할머니랑 찍은 사진. 그때 어머님 표정이 마치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제 할머니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서연은 민준을 봤습니다. 민준 오빠를 생각하시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가 아들을 그리워하는 그런 눈빛. 장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민준 오빠한테 물어봤어요. 오빠 어머님이 어떤 분이세요? 오빠가 사진을 보여줬는데 할머니랑 똑같으셨어요. 민준은 놀라서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서연아, 너 알고 있었어? 응. 어제부터 알았어. 왜 말 안 했어? 말할 필요 없었어. 어머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했어. 장 회장은 서연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너, 화 안 나? 왜요? 내가 너를 시험한 거잖아. 변장까지 하면서.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나요. 왜? 이해해요. 이해? 네. 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연하잖아요. 아들이 처음 데려온 여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고 싶으시잖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특히 민준 오빠가 과거에 한 번 상처받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더 조심하실 수밖에 없으시죠. 장 회장은 놀랐습니다. 너, 민준이 과거 얘기 들었어? 네. 오빠가 말해줬어요. 10년 전에 약혼했던 여자가 배신했다고요.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증명하고 싶었어요. 제가 그 여자랑 다르다는 걸요. 어떻게? 진심으로요. 서연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저는 민준 오빠의 재산이 궁금하지 않아요. 오빠가 재벌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민준 오빠라는 사람이 좋아요. 민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장 회장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말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장 회장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분홍색 돼지 저금통이었습니다. 서연과 민주는 놀라서 저금통을 바라봤습니다. 장 회장은 저금통을 서연 앞에 놓았습니다. 서연아, 이거 내 거야. 네. 이 저금통은 민준이가 5살 때 쓰던 거야. 민준이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이거. 내 어렸을 때 저금통이잖아. 그래. 20년 동안 창고에 있었는데 이번에 꺼냈어. 왜요? 서연을 시험하려고. 장 회장은 저금통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저금통에는 민준이의 어린 시절이 담겨 있어. 민준이가 동전 하나하나 모으면서 엄마 나 나중에 부자 될 거야. 라고 웃던 모습이 생각나. 민준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는 순수했어. 돈이 뭔지, 사람이 뭔지도 몰랐어. 그냥 행복했어. 장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자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민준이를 보는 게 아니라 민준이의 돈을 봤어. 특히 10년 전 그 여자는. 장 회장은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웠어. 또 민준이가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너를 시험한 거야. 장 회장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내가 기분 나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에요, 어머님.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해요. 어머니로서 당연한 거예요. 저도 나중에 제가 엄마가 되면 똑같이 할 것 같아요.
장 회장은 서연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내가 진심이라는 걸 알았어. 서연도 장 회장을 안았습니다. 두 여자가 포옹하는 모습을 보며 민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 회장은 서연을 놓아주고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 저금통은 이제 내 거야. 네. 민준이가 어렸을 때 쓰던 저금통. 이제 너한테 주는 거야. 왜요? 넌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이 저금통에 민준이랑 행복한 추억을 담아. 그리고 나중에 너희 아이한테도 물려줘. 감사합니다, 어머님. 서연은 저금통을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민준도 일어나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민준아,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긴장이 풀렸고 웃음이 났습니다. 장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서연아, 너 정말 관찰력 좋구나. 내 손 보고 알아차리다니. 저도 은행에서 3년 일하면서 많은 사람 봤어요. 손만 봐도 어떤 삶을 사셨는지 알 수 있거든요. 대단하네. 그리고 어머님 걸음걸이도요. 걸음걸이? 네. 어머님이 할머니로 변장하셨을 때도 걸음걸이가 우아하셨어요. 오랜 습관은 숨길 수 없더라고요. 장 회장은 웃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온 거구나. 네. 그래서 이 할머니는 평범한 분이 아니시다라고 생각했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서연이 똑똑하죠? 그래. 정말 똑똑해. 그리고 진심이야. 장 회장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우리 며느리로 와줘서 고마워. 제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좋은 가족을 만나서요.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엄마가 도와줄게. 네, 어머님. 그리고 민준아. 네, 엄마. 서연이 잘 챙겨. 알았지? 알겠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그렇게 따뜻하게 이어졌습니다. 식사 후, 장 회장은 서연을 발코니로 데려갔습니다. 펜트하우스 52층에서 내려다보는 강남 야경은 아름다웠습니다. 서연아, 이 풍경 어때? 와, 정말 아름다워요. 나는 30년 동안 이 풍경을 봤어. 하지만 오늘처럼 아름답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 왜요? 너 같은 진심을 가진 며느리를 만나서 그런가 봐. 어머님, 서연아, 나도 사실 가난한 집안 출신이야. 네. 민준이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는 나도 너처럼 원룸에서 살았어. 동전 모아가면서 살았어. 서연은 놀라서 장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너를 보면 옛날 내 모습이 생각나. 순수하고 열심히 살고 진심인 모습. 어머님, 돈은 중요해.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의 마음이야. 그걸 내가 증명해줬어. 장 회장은 서연을 안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정말 잘 만났다. 고마워.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어머님. 두 여자는 한참 동안 강남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3달 후, 신한은행 강남지점. 김서연의 마지막 출근 날이었습니다. 서연은 결혼을 앞두고 은행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민준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동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줬습니다. 서연아, 축하해. 행복하게 살아. 우리 잊지 마. 안 잊어요. 다들 고마워요. 최진수 과장도 다가왔습니다. 김대리. 아니, 서연 씨.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동안 미안했어요. 제가 너무 규정만 따졌죠. 아니에요. 과장님 덕분에 배운 것도 많아요. 행복하게 사세요.
네. 서연은 은행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민준이 차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오빠. 서연은 민준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마지막 날 어때? 좋았어. 다들 축하해줬어. 좋겠다. 우리 이제 새 출발이야. 응. 두 사람은 차에 탔습니다. 조수석에는 분홍색 돼지 저금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저금통을 안았습니다. 오빠, 우리 이 저금통에 다시 동전 모을까? 왜? 나중에 우리 아기한테 줄 거야. 이건 아빠가 어렸을 때 쓰던 거야라고. 민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그럼 오늘부터 다시 모으자. 응. 차는 강남 거리를 달렸습니다. 6개월 후, 장미숙 회장의 펜트하우스. 거실에는 결혼식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과 턱시도를 입은 민준. 그리고 한복을 입은 장 회장. 세 사람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장 회장은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옆에는 돼지 저금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저금통은 서연과 민준의 집에 있지만 장 회장은 가끔 그 저금통을 생각합니다. 20년 전 5살 민준이가 동전을 넣으며 웃던 모습, 그리고 68세가 되어 그 저금통으로 며느리를 시험했던 자신.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깨달은 것은 하나였습니다. 진짜 가치는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 장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밖의 풍경이 아니라 마음속의 평화였습니다. 아들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 그리고 그 며느리가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아이라는 것. 그것이 장 회장에게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돼지 저금통은 이제 새로운 가족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동전이 아니라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